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새벽입니다. 전식입니다. 이제 총선 문자가 돌아 40일 남았습니다.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3년을 모두 이 개혁 드라이브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가 그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 친화적인 사업에도 투자를 끌어내서 다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이 노동개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의 싹을 보았던 것입니다. 2월 초죠.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0%를 깨고 29%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자가 그대로 바닥을 쳤던 건데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지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다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을 쳤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금 한 달째, 그래 4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오르고 부정평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긍정평가도 지난주 금요일 39%까지 올랐죠. 그래서 40%대 안착을 지금 기대하게 되는데 이번 주말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정평가는 63%에서 4주 동안 10%포인트가 떨어져 5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폭망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은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천 정국이 들어오자마자 이재명이 사당한 논란이 증폭이 된 겁니다. 민주당 공천을 말하는 이들은 의뢰, 밀실 공천이니 사천이니 심지어 협잡이란 말까지 수많은 어두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21대 총선과 달리 현역 교체율이 가장 낮으면서 조용한 공천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당이 늙어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감동이 없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일각에서 지난번 김건희 특검이 재표결될 때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역 교체를 적게 하고 교체할 곳은 계속 뒤로 미뤄왔다는 겁니다. 재표결 때 반란표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 때까지 여의도 총선판을 달굴 이슈는 이제 없습니다. 작년 연말 정치판에는 단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리스크가 압도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공천 정국이 시작되면서 김건희에 대한 검색량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반면 설 밥상머리부터 이재명 사당화가 화제였습니다. 비명 행사란 말이 최고 유행어가 됐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비명 행사라는 말을 알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러니 이재명은 초조해졌고, 그리고 공천 막바지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폭발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판에 다시 터진 것이 이 권향엽 사천 논란입니다. 솔직히 그 누가 보더라도 사천 논란이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익백은 아마도 공관위원장을 온 것을 무척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공천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권향엽이 등장한 건 3월 들어서입니다. 3월 1일 심야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낸 권향엽,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지냈다고 하더군요. 균형인사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 권향엽을 순천, 광양, 국성, 구례, 의뢰 제약 공천하면서 사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라남도에 여성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여성 전략 특구. 그리고 전략 공천을 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판까지 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았다면서 이대로라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100석도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을 수행한 사람에게 전략 공천을 쥐어준 이상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그럼 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현직 국회의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초선 서동용이라는 분인데 이 서동용을 컷오프시키면서 전략 공천을 받아낸 권향엽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은 입이 쩍 벌어지는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천의 끝판왕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도 썼습니다. 어떻든 몇 가지 팩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권향엽이 당직자 생활을 오래 했고 문재인 집권 당시 청와대에서 균형인사 비서관을 지냈다는 사실. 둘째, 이 권향엽이 지난 대선 캠프에서 후보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있으면서 적어도 몇 차례는 김혜경이 찍힌 사진들을 인스타그램 등에 올렸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 민주당은 멀쩡한 지역구인 바로 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을 여성 전략 특구로 만든 사실. 그리고 여성 전략 특구로 만든 명분은 전라남도에 여성 의원이 없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무엇보다도 별다른 이유 없이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시켰다는 사실.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진 것이죠. 결국 사채 논란이 확대되자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김혜경 보좌의 대가라서 그런지 일처리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서동용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봉투 같은 비리 수사 재판이 연루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했다는 겁니다. 사천 의혹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주장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도 사설 등에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안에 김혜경 씨 비서들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대선 배우자 실장이었던 이혜식이 이미 서울 강동을에 단수 공천된 사실도 짚었습니다. 김혜경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실장, 부실장이 민주당 공천 파동 와중에도 경선을 치르지 않고 총선 본선행 티켓을 손쉽게 받은 것이다. 그래도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자 이 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없는 일을 하고 결국 서동용과 권향엽의 경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사천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부랴부랴 뒤늦게 경선으로 뛰어봤자 소용이 없다. 매서운 여론에 얼마나 놀랐으면 군 후보자 지역구는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선 현역 남성 의원과 군 후보에게 경선을 치르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권향엽이 지난 대선 때 김혜경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김혜경을 수행하면서 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관련 사진도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 글쎄요, 이번에 또 공직선거법상 기소를 당하면 도대체 공직선거법 위반이 몇 번째입니까?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 민주당은 사천 논란을 두고 가짜뉴스라면서 법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하는 순간 무고죄가 된다고 벼릅니다. SNS 게시물 등 증거가 버젓이는데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는
다급함의 발로이며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임을 다시금 환기시킬 뿐이다. 과정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하루 만에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치르기로 입장을 번복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민주당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 이 지역구 권양협 공천 논란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방이 6일 경찰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갖도록 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텃밭인 해당 지역구를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한 뒤에 권양협을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사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의 발언과 해당 기사를 문제 삼은 겁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외부 사실만으로 당사자와 민주당을 명예훼손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김성원은 한동훈을 향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벼운 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래서 선을 넘은 분은 누구입니까? 과연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이번 권양협 공천을 두고 비판을 한 것이 선을 넘은 겁니까? 아니면 입이 쩍 벌어지는 공천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니 사칠이 끝판왕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까? 한동훈이 한 입이 쩍 벌어지는 공천 혹은 김혜경 비서를 공천했다. 그 비서를 워낙 신경 쓰니까 말입니다. 김혜경 비서를 공천했다. 또 사천이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이런 등등의 말을 과연 민주당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든 그 말을 겨냥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 권양협과 이재명 대표 등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전주에는 입장문에서 권양협은 김혜경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에는 다시 이재명까지 걸고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수행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에 동조하는 회견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더 크게 분노를 표시를 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실이 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전주에는 권양협과 이재명을 공범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 표현도 재밌습니다. 전주에는 부장판사 출신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배우자실 부실장으로서 김혜경 일정에 동행해 사진을 찍고 SNS에 글을 올리는 일을 한 권양협이 비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김혜경의 비서 역할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비서인가? 자, 이제 홍영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백척간도에 쓴 심정으로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 이틀 전에 그렇게 말을 했죠. 이른바 친문 좌장 홍영표가 6일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도 예고를 했죠. 탈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언은 하지 않았지만 탈당을 의미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영표는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출마할 계획을 탈당을 하면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영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한다.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진 민주당의 끝없는 추락이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었다. 홍영표의 말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민주당은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이다. 둘째,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인 학살이다.
그리고 세 번째,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사당화가 최우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홍영표는 이재명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개정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 재집권도 파란불이 켜져 있었으나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 윤석열 정권이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데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한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공천은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다. 글쎄요, 속이 성과를 기대합니다. 홍영표는 앞서 탈당을 한 서른당과 민주연대를 구성해서 총선에 나서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홍영표의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 그걸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새로운 미래도 당연히 힘을 합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도 막바지에 작지만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홍석준, 유경준 그리고 이채익 등이 컷오프되자 이건 실시된 공천이 아니다며 공개 반발을 한 것입니다. 대구 달서갑 초선인 홍석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유영아 단수 추천 의견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영아 공천이 실시된 공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관위는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해서 밀실 공천을 원천적으로 처단해 왔지만 대구 달서갑에선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 공관위는 대구 달서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아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영남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후보가 된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선거에 몇 분 졌죠? 3분 졌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아마 4번째 출마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석준의 말입니다. 본질적인 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정부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시스템 공천의 일부라고 보는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세월 강남병 초선인 유경준도 전날 자신의 지역구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를 후보로 확정한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 반발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재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경준은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역시 전략공천을 받았죠. 그때 강남병의 현역은 이은재 의원이었죠. 그런데 그 이은재 의원을 컷오프를 하고 유경준,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을 전략공천을 했던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유경준은 이번에 본인이 컷오프되자 페이스북에서 재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앞서 이 정영관 공천관리위원장은 유경준이 컷오프를 두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서초 강남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지역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재선 3선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글쎄요. 그러면 서초 갑은 또 예외입니까? 유경준은 당을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 본인의 지역 여론조사 지지율이 49%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그래서 강남병 지역 원래 새로운 스타를 계속해서 지분했던 곳입니다. 지난번에 유경준 통계청장을
인재영입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공천을 준 것도, 전략 공천을 한 것도 바로 그 앞에 이은재 의원, 여성 의원을 컷오프를 시킨 뒤에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 발굴해서 들어간 분이 바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별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자기 지역구로 계속 여기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병원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국회의원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문제는 다음에 한번 짚기로 하겠습니다. 울산 남갑 3선 이채익도 컷오프에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채익의 지역구는 그런데 다른 경우가 좀 다릅니다. 국민 추천제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도 이 국민 추천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촉박하게 홍보가 됐고, 그리고 왜 이 지역을 국민 추천제로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울산 남갑 지역 현역인 이채익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컷오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채익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아주 한이 맺힌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 더욱더 단단하게 진전하겠다.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 재미있는 것은 사천 논란과 사당한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의 반응입니다. 이재명은 본인도 사천 논란에 시달리면서 6일 국민의힘이 강남병 유경준을 컷오프한 걸 두고 여론조사 1위 유경준 날렸다. 수상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그런 제목의 단독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천이다. 민주당에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정말 그런 겁니까? 이재명은 수상하다는 정도로 평가할 문제도 시스템 공천도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유경준은 페이스북에 2월 5일 당에서 실시한 유경준의 경쟁력 조사 수치는 49.8%이고 위 후보는 20% 초반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의 단수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관위의 단수 추천 기준은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 후보의 2배 이상이고, 그리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의 경우, 또 이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강남병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단수 추천이 안 됐고, 공관위는 고동진을 전략 공천했다는 입장입니다. 공관위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부 후보자가 강남병은 단수 추천 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공관위에 따르면 경쟁력 조사 결과 유경준은 49.6%로 1위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위 후보는 41.3%, 3위 후보는 38.1%. 아주 높은 지지율을 다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단수 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승부입니다. 경쟁력 조사에서 1위를 하고도 컷오프되면서 유경준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니, 직장은 5월 말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직장을 잃게 되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신도 모릅니다. 그것이 정치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